어느 주말 저는 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도착하고 그의 집 문을 열어보니 촛불만 켜져 있을 뿐 TV조차 켜져 있지 않았어요. 살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가 나와 분위기를 잡더니 잠시 후 그와 저는 떨림 사이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장은영입니다. 올해 56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 최미라를 만나기로 했어요. 미라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사이입니다. 같은 나이에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미라가 이미 와 있더군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 화사한 옷차림을 즐기던 미라가 검은색 니트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미라야, 왜 이렇게 말랐어? 제가 다가가자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입술도 바싹 말라 있고 뭔가 초췌해 보였습니다. 은영아.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씩씩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저는 서둘러 미라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픈 데라도 있어? 미라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공공장소에서 우는 걸 정말 싫어하던 미라였는데 말입니다. 은영아, 나 정말 힘들어. 뭐가? 무슨 일인데? 미라가 주변을 살피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매일 밤마다 나를 괴롭혀.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라 남편 한상우 씨는 제가 알기로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상우 씨가? 그 사람이 그 힘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어. 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봐.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이야. 그러면서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자버려. 미라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은영아, 정말 질식할 것 같아. 그 힘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친구의 고백에 말문이 막혔어요. 부부 사이의 일이라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매일 밤이 두려워. 언제부터인가 침실 문고리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어. 미라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더군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저 무서워.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요구해. 저는 미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미라야, 그럼 남편이랑 대화해봤어? 해봤지. 하지만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해. 자신의 힘이 얼마나 버거운 건지 모르는 것 같아. 미라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요즘엔 잠도 제대로 못 자. 밤만 되면 불안해져서 말이야. 저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미라가 너무 안 됐고 다른 한편으론 이런 깊은 고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집에 있기가 싫어. 남편이 퇴근할 시간만 되면 심장이 쿵쾅거려. 미라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은영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이런 문제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남편한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해보는 게 어때? 그게 쉽게 되겠어?
그 사람은 자신의 욕구만 생각할 뿐이야. 미라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도 미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도 요즘 대화가 별로 없긴 하지만 미라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미라 얘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미라와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계속 친구 생각이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든 케이크를 가져다 주기로 했죠. 미라가 단 걸 좋아했거든요. 오후 2시쯤 미라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뭔가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미라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나온 사람은 미라가 아니었어요. 한상우 씨였습니다. 은영 씨? 상우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미라가 집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상우 씨. 미라 있나요? 미라는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말이에요. 상우 씨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미라 얘기를 들은 후라 그런지 뭔가 어색하더군요. 그렇구나. 그럼 케이크만 전해드릴게요. 제가 들고 온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우 씨가 받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미라가 좋아할 거예요. 그 미소가 참 자연스러웠어요. 평소 알던 상우 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죠. 잠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미라도 곧 올 거예요. 상우 씨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들어갔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라가 워낙 정리를 잘하거든요. 소파에 앉으니 상우 씨가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후 상우 씨가 찻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게 보였어요. 상우 씨 손등에 보라색 멍 자국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어디 부딪혔나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 손가락 사이사이에도 비슷한 자국들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꽉 움켜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순간 미라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힘 때문에 힘들다던 그 말입니다. 혹시 저 멍 자국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은영 씨, 차 드세요. 상우 씨가 찻잔을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고맙습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상우 씨 손이 신경 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상우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우울해 보였거든요. 요즘 미라 상태가 어떤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상우 씨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들어 아내가 저와 대화하는 걸 꺼려해요. 같은 방에 있어도 어색한 기운이 돌죠. 상우 씨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라 입장도 알고 있고 지금 상우 씨 얘기도 들으니 복잡하더군요. 아내가 이유 없이 저를 멀리한다니까요. 상우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상했어요. 미라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우 씨는 진심으로 고민하는 것 같았거든요. 상우 씨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피하니까 말이에요. 상우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손등의 멍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혹시 부부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아내가 싫어할 것 같아서. 상우 씨의 목소리가 더욱 가라앉았어요. 은영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요즘 아내 눈빛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마치 저를 원망하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뭔가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이죠. 상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정말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걸까요? 강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요. 제 성격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아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상우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헷갈렸어요. 미라가 말한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왔어요.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라야. 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라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영아, 언제 왔어? 조금 전에 왔어. 케이크 가져다 주러 말이야. 미라가 상우 씨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순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라가 집에 돌아온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더니 부엌으로 향했고 상우 씨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미라야, 병원은 어땠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정기검진이라 별거 없었어. 미라의 대답이 짧았어요. 평소라면 병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재미있게 해주곤 했는데 말입니다.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은영 씨가 케이크 가져다 주셨어. 아, 그래? 고마워, 은영아. 미라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우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일어나서 가야 하나 싶었는데 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은영 씨, 저녁 먹고 가세요. 미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 좋을 거예요. 미라가 펄쩍 뛰었어요. 아니야, 은영이 바쁠 텐데. 괜찮아, 미라야. 남편이 늦게 올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 저는 저녁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미라와 둘이 부엌에 있게 되었어요. 상우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미라야, 괜찮아?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요즘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어. 왜? 그냥 분위기가 무거워서. 미라가 양파를 썰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계속 떨리더군요. 저녁상을 차리고 셋이 함께 앉았습니다. 상우 씨가 소주를 꺼내더니 제게도 권했어요. 은영 씨도 한잔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상우 씨가 소주를 따라주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술잔을 받으면서 보니 어제 봤던 멍 자국이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건배. 상우 씨가 잔을 들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미라는 물만 마시고 있었고요. 식사를 하면서도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제가 말을 걸어야 겨우 대답하는 정도였어요. 소주 한 잔을 마신 상우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은영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부부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당황했어요. 미라가 젓가락을 놓고 상우 씨를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니야, 미라.
정말 궁금해서 그래. 상우 씨가 술잔을 다시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아내가 나를 피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상우 씨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혹시 내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걸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미라가 카페에서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남편의 힘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그 말입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포크를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런 얘기는. 미라, 나는 정말 모르겠어. 뭐가 잘못된 건지. 상우 씨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는 그냥 아내를 사랑할 뿐인데 왜 그게 부담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는 걸 느꼈어요. 미라 입장에서는 남편의 요구가 버겁고 상우 씨 입장에서는 아내가 자신을 거부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우 씨, 부부 사이에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은영 씨 부부는 어떠세요? 갑자기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저도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요즘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남편이 워낙 무뚝뚝해서 말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같이 살아도 늘 혼자인 기분이에요. 그 말이 나오자 상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은영 씨도 그런 기분을 느끼세요? 네, 가끔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참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상우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참으려고 해요. 하지만 아내가 날 보는 눈빛이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미라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미라가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남은 건 저와 상우 씨뿐이었습니다. 은영 씨, 혹시 아내한테서 뭔가 들으신 거 있나요?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라의 고백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미라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요. 역시 그렇군요. 상우 씨가 또 술을 마셨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부담이 된다니. 그때 미라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라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부 사이에 끼어 있는 제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양쪽 다 힘들어하는데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미라네 집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상우 씨의 떨리는 손과 미라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꼈던 제 자신의 답답함까지. 토요일 오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더군요. 주말이라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모습들을 보니 괜히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서 만두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은영 씨? 돌아보니 한상우 씨였어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체크무늬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아, 상우 씨. 안녕하세요. 장 보러 나오셨네요. 네, 주말이라 조금 여유 있게 나왔어요. 상우 씨의 장바구니를 보니 술과 안주거리가 들어 있었어요. 혼자 마실 것 같아 보였습니다. 미라는 어떠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비슷해요. 상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도 대화가 별로 없으시구나. 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상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마트 밖으로 나왔는데 상우 씨가 뒤따라 나오더군요. 은영 씨,
죄송한데 잠깐 커피라도 하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그게 혼자 집에 가기가 좀 그래서요. 미라가 친정에 갔거든요. 상우 씨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혼자 있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저도 집에 가봤자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마트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주말 오후라 그런지 연인들과 가족들로 붐볐어요. 저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카페라테 하나 주세요. 상우 씨가 주문을 했어요. 제가 라테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미라 친정에는 언제까지 있어요? 내일 저녁에 온대요. 상우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무슨 생각을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커피가 나왔어요. 상우 씨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대화도 많이 했죠.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서서히 변한 것 같아서. 상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느 순간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제가 뭘 요구하기도 전에 벌써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는 상우 씨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라 입장도 이해가 되고 상우 씨 입장도 안타까웠거든요. 상우 씨도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잠도 잘 안 와요. 상우 씨가 손으로 얼굴을 비비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부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저와 상우 씨가 동시에 그쪽을 봤어요.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저희를 찍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다가오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사진작가 김선우라고 합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진을 찍으시면 상우 씨가 당황하며 말했는데 선우 씨가 손을 저었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사실 카페 분위기를 담고 있었는데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인상적이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네, 이 장면이 참 쓸쓸하면서도 아름답더라고요. 선우 씨의 말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쓸쓸하다고요? 네, 뭔가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특히 부인께서는. 선우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깊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혹시 사진 지워달라고 하시면 바로 지울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상우 씨가 먼저 말했어요. 좋은 사진이라면 남겨두세요. 선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혹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사진 완성되면 보내드릴게요. 저에게 주세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우 씨와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선우 씨가 자리를 떴어요. 좋은 오후 보내세요. 선우 씨가 인사하고 나간 후 상우 씨가 말했어요. 감성적인 분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인지 선우 씨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자연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은영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상우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오늘이 뭔가 특별한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우 씨와의 대화도 그렇고 선우 씨와의 만남도 그렇고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오늘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시간 되실 때 보여드릴게요. 메시지를 보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선우 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몇 번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사진 얘기로 시작해서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상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영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말이요? 왜요? 미라가 친정에서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상우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침울했어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크게 아프신 건 아니고 그냥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미라가 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상우 씨는 혼자 계시겠네요. 네, 그래서 혹시 토요일 저녁에 집에 와서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남자 혼자 있는 집에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게 혼자 집에 가기가 좀 그래서요. 미라가 친정에 갔거든요. 상우 씨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혼자 있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저도 집에 가봤자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마트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주말 오후라 그런지 연인들과 가족들로 붐볐어요. 저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카페라테 하나 주세요. 상우 씨가 주문을 했어요. 제가 라테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미라 친정에는 언제까지 있어요? 내일 저녁에 온대요. 상우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무슨 생각을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커피가 나왔어요. 상우 씨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대화도 많이 했죠.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서서히 변한 것 같아서. 상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느 순간 아내가 저를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제가 뭘 요구하기도 전에 벌써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는 상우 씨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라 입장도 이해가 되고 상우 씨 입장도 안타까웠거든요. 상우 씨도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잠도 잘 안 와요. 상우 씨가 손으로 얼굴을 비비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부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저와 상우 씨가 동시에 그쪽을 봤어요.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저희를 찍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다가오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사진작가 김선우라고 합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진을 찍으시면. 상우 씨가 당황하며 말했는데 선우 씨가 손을 저었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사실 카페 분위기를 담고 있었는데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인상적이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네, 이 장면이 참 쓸쓸하면서도 아름답더라고요. 선우 씨의 말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쓸쓸하다고요? 네, 뭔가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특히 부인께서는 선우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깊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혹시 사진 지워달라고 하시면 바로 지울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상우 씨가 먼저 말했어요. 좋은 사진이라면 남겨두세요. 선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혹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사진 완성되면 보내드릴게요. 저에게 주세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우 씨와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선우 씨가 자리를 떴어요. 좋은 오후 보내세요. 선우 씨가 인사하고 나간 후 상우 씨가 말했어요. 감성적인 분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왜인지 선우 씨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자연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은영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상우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오늘이 뭔가 특별한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우 씨와의 대화도 그렇고 선우 씨와의 만남도 그렇고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오늘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시간 되실 때 보여드릴게요. 메시지를 보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선우 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몇 번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사진 얘기로 시작해서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상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영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말이요? 왜요? 미라가 친정에서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상우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침울했어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크게 아프신 건 아니고 그냥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미라가 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상우 씨는 혼자 계시겠네요. 네, 그래서 혹시 토요일 저녁에 집에 와서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남자 혼자 있는 집에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들리셨나요? 그냥 요리 솜씨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평소에 미라가 해주니까 제가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상우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게다가 요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적적해서.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저도 주말이면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잠깐만 들렀다 올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은영 씨. 토요일 저녁 6시 미란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와인 한 병을 들고 갔어요. 문이 열리자 상우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세요. 마침 요리 거의 다 됐어요. 집안에서 좋은 냄새가 났어요. 뭔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깜짝 놀랐어요. 식탁에 촛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와, 정말 근사하네요. 미라가 없으니까 좀 색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상우 씨가 부끄럽게 웃었어요. 와인 가져오셨네요. 잘 됐다. 저도 준비해뒀거든요. 상우 씨가 와인을 받아들고 주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2개의 와인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건배할까요? 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촛불 때문인지 분위기가 묘하게 로맨틱했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좀 긴장했거든요. 상우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평소에 요리 자주 하세요?
아니요, 가끔씩만. 미라가 워낙 잘해서. 그 말이 나오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 얘기가 나오니 괜히 어색해졌습니다. 미라는 잘 있을까요? 네, 아까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다행이네요. 와인을 마시니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상우 씨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요. 은영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 정말 외로워요. 상우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미라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와인 잔을 든 상우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가 나를 피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상우 씨, 은영 씨는 어떠세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화제가 저에게로 돌아왔어요. 저도 비슷해요. 대화가 별로 없으니까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죠. 그럼 외롭지 않아요? 외롭죠. 많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와인 때문인지 평소보다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상우 씨가 소파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면서 그림자가 벽에 춤추듯 움직였어요. 은영 씨, 상우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 힘이 너무 무겁다는 걸 알아요. 상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가 견디지 못하는 그 힘을. 하지만 당신은 받아줄 수 있지 않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제 소중한 친구고 상우 씨는 그 친구의 남편이니까요. 상우 씨, 이건. 은영 씨, 저도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이상해요. 하지만 당신을 보고 있으면. 상우 씨가 제 얼굴에 손을 대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여자로서 느끼는 떨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저는 미라 친구인데.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우 씨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촛불 향기와 와인 향이 섞여서 어지러웠습니다. 은영 씨도 외롭다고 하셨잖아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제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거든요. 남편과는 이미 그런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상우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상우 씨가 제게 입을 맞췄어요.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갔고 저는 결국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미라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상우 씨의 그 힘을 제가 대신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친구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하고 있는 걸까요? 촛불이 완전히 꺼진 거실에서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우 씨와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니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함께 밀려왔거든요. 미라가 친정에서 돌아오기까지는 며칠이 더 남아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상우 씨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주로 오후 시간에 짧게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어요. 은영 씨 덕분에 요즘 살 맛이 나요.
상우 씨가 공원 벤치에 앉아 말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남편과는 이미 형식적인 대화만 주고받는 사이가 된 지 오래였거든요. 상우 씨도 많이 외로우셨구나. 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라가 돌아왔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은영아, 오랜만이야.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친정에서 어머니를 돌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 응,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어. 그런데 나도 좀 쉬었다 온 기분이야. 미라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친구가 없는 사이에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안다면. 남편이랑은 어땠어? 혼자 잘 있었대? 응, 별일 없었어. 미라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상우 씨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상우 씨와 만나는 일은 어려워졌어요. 미라가 돌아온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 선우 씨와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사진을 보여준다는 핑계였는데 점점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씨가 찍힌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선우 씨가 카페에서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평소 제가 알던 모습과 달랐거든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요? 네, 슬픔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선우 씨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진작가들은 이런 걸 잘 보시나 봐요. 직업병이죠. 사람들의 표정에서 이야기를 읽는 게 습관이 되어서. 선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상우 씨와는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뭔가 억눌러진 게 있어 보여요. 억눌러진 게요? 네,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우 씨의 날카로운 관찰에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온 말에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갑자기 무슨...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선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은영 씨를 보고 있으면 아직 포기하지 않은 뭔가가 있어 보여요. 그게 사랑이든 꿈이든 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네, 분명히요. 선우 씨와의 대화는 상우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상우 씨와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관계였다면 선우 씨와는 제 안의 다른 면을 발견하게 해주는 관계였습니다. 선우 씨는 어떠세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한 번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늦게 깨달았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선우 씨의 자유로운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처럼 복잡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그 메시지를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상우 씨에 대한 감정과 선우 씨에 대한 감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상우 씨는 같은 외로움을 나누는 동반자 같은 존재였고, 선우 씨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였어요. 두 사람 모두 제게는 소중했지만, 동시에 두 사람과의 관계 모두 위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미라라는 친구가 있는 한
상우 씨와의 관계는 언젠가 끝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선우 씨와의 관계는 제 안에 또 다른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요. 저는 제 자신이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의 미로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들이 제게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 잠들어 있던 제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나 싶어서 화면을 보니 상우 씨였어요.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영 씨, 큰일 났어요. 상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패닉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라가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미라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상우 씨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성모병원 응급실이에요. 은영 씨, 와주실 수 있나요? 저 혼자서는.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채우기도 어려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미라가 왜 갑자기 쓰러진 걸까요? 혹시 제가 상우 씨와 관계를 가진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상우 씨가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 제가 부르자 상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은영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미라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검사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심각한 것 같다고. 상우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더니 한참 있어도 안 나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상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 채로. 그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19 부르고 응급실로 왔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상우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그 순간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상우 씨는 모르고 있지만 제가 그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우 씨, 자책하지 마세요. 미라가 깨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마쳤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려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성 쇼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스트레스성 쇼크라는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면회는 할 수 있나요? 네, 짧게는 가능합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미라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미라야. 제가 미라의 손을 잡으니 차갑기만 했어요. 상우 씨가 침대 옆에 앉아 미라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나야, 상우야. 하지만 미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미라야, 은영이도 왔어. 빨리 깨어나. 제가 미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상우 씨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만든 건가? 상우 씨, 요즘 우리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스트레스가 됐나 봐요. 상우 씨의 말에 제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은영 씨, 저 정말 후회돼요. 아내한테 더 잘해줄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위로할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미라를 보고 있으니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카페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던 미라, 상우 씨와의 첫 만남,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친구 대신 그 힘을 감당한 죄인일 뿐이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미라가 견디지 못했던 상우 씨의 압박감을 제가 대신 받아주면서 정작 미라는 다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은영 씨, 고마워요. 이 밤에 와주셔서. 상우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미라는 제 소중한 친구니까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중한 친구라면서 그 친구의 남편과 관계를 가진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거든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라의 상태가 안정되면 연락하겠다는 상우 씨의 말을 듣고 말입니다. 집에 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라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상우 씨와의 관계를 시작한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라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한다며 고백했을 때 저는 친구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상우 씨에게서 위로를 받는 동안 미라는 혼자서 더 큰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거겠죠. 휴대폰을 보니 선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요.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어요. 평소라면 설렜을 메시지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라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는데 제가 무슨 설렘을 느낄 자격이 있겠어요? 창밖으로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미라가 쓰러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라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상우 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아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니까 상우 씨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오늘 미라와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퇴원한 후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같은 카페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영아,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몇 달 전 그 창백하고 야윈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옷차림도 화사했어요. 미라야, 정말 많이 좋아 보인다. 그치? 나도 요즘 기분이 정말 좋아. 미라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힘들지 않았어?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전화점이 된 것 같아. 전화점이라니? 미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은영아, 남편이 정말 변했어. 어떻게? 내가 쓰러진 후에 상우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대화도 하고 날 존중해줘. 미라의 말에 제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병원에 매일 와서 간병해주면서 계속 사과하더라고. 자기가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상우 씨가 그렇게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 내가 왜 힘들었는지, 뭐가 부담스러웠는지 다 털어놨지. 상우 씨 반응은 어땠어?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진짜 미안해 하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어. 미라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요즘은 정말 달라.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내 기분을 먼저 물어봐. 서로 대화하면서 맞춰가고 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라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동시에 제가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은영아, 내가 그날 밤 병원에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나중에 상우한테 들었는데 내가 새벽에 달려와 줬다며? 미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지. 넌 내 소중한 친구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제가 그 소중한 친구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미라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상우도 내가 있어서 큰 힘이 됐다고 하더라.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미라의 말에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미라야, 나는 왜?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둬야 할까요?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말이었어.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미라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그 행복을 깨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고마워, 은영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미라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전혀 좋은 친구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미라와 상우 씨는 위기를 겪고 나서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되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미라 만나고 왔어. 미라, 많이 좋아졌어?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응? 우리 좀 얘기할까?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먼저 대화를 제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무슨 얘기? 그냥 우리 요즘 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제대로 저를 봤어요. 맞네. 언제부터인가 서로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아. 여보는 어때? 지금 우리 관계가 만족스러워?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야. 뭔가 서로 각자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래. 같이 살면서도 외로울 때가 많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남편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남편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는 조금 더 대화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좋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위로와 설렘을 찾고 있을 때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상우 씨나 선우 씨와의 만남들이 일시적인 감정이었다면 남편과의 관계는 진짜 삶이었어요. 미라 부부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졌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더라.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미 시작한 거 아니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정말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일상, 고민, 꿈에 대해서 말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신선했습니다. 며칠 후 선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영 씨,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괜찮으세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요즘 가정에 집중하려고 해서요. 아, 그렇군요. 혹시 제가 실례했나요?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제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싶어서요. 선우 씨는 이해한다며 응원해 주었어요.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